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한다. 암세포는 탁하고 삼상화된 환경에서 잘 자란다. 이건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암세포는 결코 건강한 몸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암세포 살기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한다. 암세포는 탁하고 삼상화된 환경에서 잘 자란다. 이건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암세포는 결코 건강한 몸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혈액, 풍부한 산소, 이 정상적인 면역이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암세포가 증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혈액은 탁해지고 산소는 부족해지고 세포 주변은 막 산성화되고 그러면 암세포에게는 정말 살기 좋은 집이 마련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왜 환경 독소가 암세포의 천국을 만들어 버리는가를 함께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갑다. 자꾸 다리가 붓는다. 호흡이 짧고 늘 피곤하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염증이 계속 반복된다. 통증이 잘 낫지 않는다. 사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몸의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몸의 경고입니다. 숨이 얕다는 것은 이미 산소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몸이 잘 붓고 피곤하다는 것은 혈액이 탁하고 염증이 있다는 신호이고요. 통증이 잘 낫지 않는 것은 면역이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암세포는 우리 몸에 갑자기 생겨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환경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면 세포 환경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그 세 가지는 모두 암세포에게 정말 좋은 집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저산소 상태입니다. 산소가 사라진다라는 뜻이죠. 우리 몸의 세포는 산소를 에너지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독소가 쌓여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 세포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산소가 결국 부족한 이 세포 환경은 암세포에게는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산소 없이도 살아남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산소 환경에서는 면역세포는 힘을 잃고 암세포는 힘을 얻습니다. 둘째가 산성화 상태예요. 세포가 병든 토양이 된다는 거죠. 이 혈액과 세포는 보통 알칼리성이잖아요. 보통 pH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7.35에서 7.45로 양알칼리성을 유지해야 건강합니다. 하지만 환경 독소가 많아지게 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대사산물이 축적되면서 혈액은 점점 산성화됩니다. 산성화 환경은 정상세포에게는 치욕적이지만 암세포에게는 바로 성장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암세포는 약산성 환경에서 증식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셋째가 염증 상태인데요. 암세포의 성장 물질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이 독소는 면역의 반응을 과잉 자극해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일으켜요. 그 염증이 바로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 신호라는 뜻입니다. 이 염증 물질, 이 사이토카인은 혈관을 새로 막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영양분을 또 보내고 암세포가 더 빠르게 이렇게 막 퍼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저산소는 암세포가 생존하기 쉬운 환경 만들고, 산성화는 암세포의 성장 촉진하고, 염증은 암세포가 퍼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서 암세포에게 완벽한 성장 조건을 제공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세계 암 연구의 대표 저널이 있죠. 네이처 리뷰 캔서라고 하는 이 연구에서는요, 환경 독소에 발생하는 이 만성염증은 암세포의 돌연변이 발생률을 높이고 종양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한다라고 이렇게 여러 과학도 이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암의 전이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국제 종양학비부 저널 캔서 메타스테시스 리드즈라고 하는 이 연구에서는요, 저산소 환경에서는 T세포, NK세포 같은 이런 면역세포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암세포는 더 빠른 속도로 증식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결론은 딱 이것도 하나입니다. 암세포는 저산소, 그 다음에 산성, 염증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소를 방치하는 것은 암세포의 집을 새로 지어지는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잔해학에서 관점에서 보면 몸 안의 환경은 단순히 혈액 수치나 pH의 어떤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꼭 내 안의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혈액, 풍부한 산소, 적절한 면역 반응이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내 안의 의사들이 제 역할을 다해서 암세포는 달붙일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독소가 쌓이고 산소가 부족하고 염증이 커지면 그 의사들은 일할 수 없는 전쟁터 한가운데 이렇게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학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암세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깊은 호흡을 하고 그럼 산소 공급량이 충분히 많아지겠죠. 피를 맑게 하고 세포의 어떤 토양을 바꿔주는 순간 몸이 스스로 치유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0대 어떤 남성 환자분 한 분 사례인데요. 폐암 수술을 받은 뒤에 이분은 제발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항상 늘 불안하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이 혈액 검사에서는 염증 수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 산소 포화도도 평균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고요. 저는 이분께 3가지를 실천하도록 권해드렸는데요. 매일 30분 이상 깊은 호흡 연습, 이것을 5초 들이마시고 10초 한번 내쉬는 이 훈련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모셀관 지압법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산소의 어떤 공급을 좀 한번 늘려주자. 그리고 채소와 발화현미 위주의 식단으로 이 산성화된 몸을 알칼리화를 좀 바꿔주자라고 하는 이 3가지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처음엔 변화가 상당히 더뎠는데 3개월 정도가 지나자 혈액의 수치가,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확인했고요. 염증이 확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봤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몸은 그분의 몸은 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고 또 호흡이 깊어지니까 또 손발도 따뜻해지면서 마음도 상당히 좀 편안해지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결국 검사 결과도 이게 좋아졌기 때문에 재발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좀 내려놓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환경을 바꾸자 몸이 바로 반응했고 몸이 반응하니까 질병의 흐름이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단순히 세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환경이 만든 결과물이에요. 산소가 부족하고 혈액이 탁하고 염증이 가득한 이 몸속은 암세포에게 어서 와서 자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가 맑고 산소가 풍부하고 염증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암세포는요, 설 자리를 잃고 스스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모셀관 지압으로 혈액순환 도와주기, 해독 식단, 또 걷기, 깨끗한 물 마시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세포 환경을 바꾸고 몸을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순간 병의 흐름도 확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다시 일어난 순간부터 또 시작되기도 합니다. 암 진단을 받고 인생을 바꾼 환자들이 있나요? 암 진단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제가 드렸는데요. 이 말을 처음 들은 분들은 말은 쉽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실제로 암이요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중 한 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환자분은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조그마한 회사의 CEO였는데요. 직원은 한 20명, 매출은 매년 이렇게 성장해 갔는데요. 이분이 주 6일 근무를 해요.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 점심은 대충 막 컵라면이나 김밥 같은, 그리고 저녁은 막 거래처, 막 술자리, 운동은 시간이 나면 하겠다며 몇 년째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버텨야 하는 시기예요.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건강 챙길게요. 그런데요, 그 나중은 없습니다. 보통 면저병이 옵니다. 그분은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는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게 무슨 소용이야. 다 무너졌네. 이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고 해요. 하지만 수술을 앞두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장님, 혹시 암을 이기고 나서 제가 지금보다 정말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자신에게 좀 상냥하게 자신을 돌보며 살겠다고 지금 바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암은 단순히 몸의 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경고이자 하나의 초대장입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에 5가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침 저녁 루틴을 자기에 맞게 새로 만들었어요. 저녁 11시 이전에 무조건 추천한다. 아침 6시 기상 후에는 30분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 스트레칭과 운동한 다음에 마음 알아차림 이런 명상들, 그리고 아침에 걷기 같은 것을 매일매일 실천했습니다. 두 번째, 식단 전환이었습니다. 좀 가공식품 좀 줄이고 자연식 우유로 식단을 좀 바꿨어요. 그 싱싱한 어떤 제철 채소와 충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또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 중심으로 식단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원칙으로 딱 식사 원칙을 정했어요. 야식 끊자. 그래서 야식 끊고 아침은 공복을 좀 유지하자. 그래서 충분한 생소와 이 사과 당근 주스를 드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점심 저녁은 하루에 2끼 먹는데 자연식 위주로 다 바꿨다고 합니다. 소화와 흡수 또 포만감을 위해서 또 계속 꼭꼭 씹어 먹는 이걸 실천했다고 해요. 세 번째는 일과 삶의 균형을 좀 맞추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것을 아침 늦게 좀 출근하고, 그리고 일찍 퇴근하는 생활로 사장 출퇴근을 한 거죠. 그리고 저녁 식사는 가정과 함께라고 하는 큰 원칙을 딱 정했다고 해요. 네 번째는 운동 습관입니다. 주 5일은 아침에 한 30분, 저녁 식사 전에 한 30분, 공복에 한번 걷자. 그리고 매 식사 후에는 20분 가볍게 걷기를 또 실천했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심장에 부담을 덜 주는 운동이 또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는 누워서 하는 자연치유 운동 3분을 붕어 운동과 모관 운동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자신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루 일과 마무리로 꼭 넣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열심히 잘 실천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마음 돌보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냥하게 나를 배려하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나를 위한 한 3문장만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오늘 내 몸이 정말 고마워할 일이 뭐 하나 있는가? 오늘 마음이 편해진 순간이 뭐가 있었는지, 오늘 내가 나를 위해 해준 일이 뭐가 있었는지 노트에 한번 적어보기 루틴을 한번 계속 실천했다고 하는데, 둘째는 이 부정적인 감정 관리입니다. 우리는 힘든 순간 습관처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이 말 대신에 그래도 오늘 정말 잘한 게 뭐였지? 이를 한번 먼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잘못한 부분도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로 한번 바꿔서 한번 자신한테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 작은 말의 변화가 나를 책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스스로를 응원해주는 따뜻한 힘이 된 것입니다. 또 셋째는 마음 회복 시간 확보인데요. 하루 최소한 30분 정도는 오버치 좀 나만을 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조용히 혼자 걷기, 명상 같은 것도 괜찮겠죠. 따뜻한 차 한 잔도 한번 좀 즐겨보시면서 번거로웠던 마음을 좀 쉬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것도 열심히 잘 따라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에게 보내는 상냥한 말 한마디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도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말하는 이런 루틴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수술 후에 병원 치료는 다시 병행을 했고 스스로 만든 건강 루틴을 지켜가면서 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체중이 일단 한 8kg 정도가 감량되었다고 해요. 좋은 일입니다. 그 뱃살 뚱뚱했던 것이 정상으로 다 되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혈압과 혈당, 이 콜레스테롤이 모두 정상 범위로 다 검사선에서 들어왔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얼굴빛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막 그 찌들어 있던 그런 표정에서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맑고 환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돈과 일에 쫓기느라 가족 얼굴을 하루에 10분도 못 보고 살았어요. 이제는 저녁마다 아내랑 산책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야 삶의 의미를 좀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깨달을 것 같다.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기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암이 제 삶을 빼앗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제 삶을 다시 돌려준 선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암 진단은 분명
마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큰 충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자분처럼 암 이후의 삶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암이 왔을 때 왜 나한테 대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선생님이 내 몸에 암을 만드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원장님, 저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가끔은 좀 불안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암을 만드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듣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암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암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몸속에서 조금씩 자라온 결과입니다. 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서 만든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는 모르고 반복하는 암을 부르는 습관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단 음식으로 막 허기를 채우는 거, 늦은 밤까지 막 스마트폰 붙들고서 막 수면 부족한 것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막 폭식하거나 막 담배 피우고 막 술 마시는 것들, 또 운동 대신에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것들,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다 보면 몸은 만성 염증 상태로 바뀌고 면역 시스템은 점점 무너집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암의 30에서 50%는 단순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 단순한이에요. 이것만 바꿔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암세포는 누구나 정말 몸속에다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라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별로 내 생활, 내 삶, 이 환경입니다. 암을 자라게 하는 대표적인 조건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영양 불균형입니다. 가공식품, 정제한 당, 또 고지방 식단, 섬유질이 부족한 거, 이런 음식 습관이 암을 성장시키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둘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긴장된 삶, 불안과 분노에 이런 거에 갇혀있는 이런 마음들은 우리 몸속 코티솔의 어떤 과다 분비로 인해서 면역세포 기능이 바로 억제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활동 부족이죠. 이 혈액순환 저하를 만드는 이런 활동 부족들은 림프 순환을 정체를 만들고 암세포가 살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갑니다. 넷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멜라토닌 호르몬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 감소가 오면은 세포의 어떤 회복력을 우리가 점점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네이처 리뷰 캔서라고 하는 암 전문 저널에 실린 이게 상당히 유명한 저널이죠. 이곳에 보면은 수면 부족은 이 멜라토닌 호르몬을 결국 줄이게 되고 세포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우리 몸의 만성염증 그리고 면역력 저하를 만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암세포가 스스로 죽는 기능이 즉 우리가 이것을 아포토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기능을 갖다 방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잠이 부족해지면 몸이 암세포와 싸울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4번째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2008년에 일본 미야기 현인 코호트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의학계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데요. 4만 명 이상을 10년 이상 추적한 조사한 거예요. 그 결과에 가공 섭취가 많은 사람들, 운동량이 적은 사람들, 수면 시간이 부족한 그룹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암 발병 위험이 최대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요, 하루 6시간 미만 수면이라든가 매일 가공육을 섭취하는 사람, 주 2회 이하의 신체 활동하는 사람들, 이 3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암은 단일 어떤 요인보다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겹쳐서 만드는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암은 단순히 없애야 할 덩어리가 아닙니다. 암이 자라는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병원 치료는 암세포를 공격하고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자연치유는 그 암이 자랄 수 없도록 몸속의 토양과 환경을 바꾸는 일이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을 만들지 않는 환경의 4대 축이 있는데요. 첫째가 맑은 혈액이에요. 내 몸에 맑은 혈액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염증과 독소를 줄이는 어떻게 보면 식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강한 면역을 만드는 건데요. 충분한 수면과
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이유이죠. 셋째가 원활한 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매일의 어떤 움직임과 어떤 깊은 호흡이 혈액순환에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셋째가 건강한 마음이죠. 자신을 돌보는 태도와 긍정적인 어떤 이런 감정들을 갖는 것.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암이 자라기 어려운 내 몸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암을 만드는 삶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에서 다 시작된다는 거죠.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꾸는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암을 만드는 삶을 멈추는 순간 치유와 회복의 삶이 확 열립니다. 미래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더 이상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호흡을 특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숨을 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나는 숨 잘 쉬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수많은 그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호흡이 얕고 짧다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지만 그 숨은 긴장으로 이렇게 막혀 있고 또 세포 깊숙이까지 산소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산소가 없으면 면역도 없는지, 그리고 왜 암 환자들에게 호흡이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지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환자들이 이렇게 관찰합니다. 말할 때 숨 쉬는 모습, 자연스럽게 숨 쉴 때 모습, 눈을 감고 숨을 쉬어보라고 하면서 숨 쉴 때 그 모습. 근데요, 거의 대부분이 얕고 짧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후 하고 길게 내쉬지를 못해요. 가슴은 늘 긴장되어 있고 배는 단단히 굳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오랜 세월 스트레스를 분출하지 못한 채 참고 억누르고 긴장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억눌린 감정이 쌓여서 숨기를 막아버린 겁니다. 결국 숨이 막히는 이런 삶은 곧 면역이 막히는 삶이 된 거예요. 겉으로는 숨을 쉬고 있지만 사실은 세포까지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숨을 쉬고 있었던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세 가지 차원에서 산소는 면역과 아주 직결돼 있어요. 첫 번째는 에너지 생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와 싸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세포는 움직일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는 살균작용이에요.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을 때 산소를 이용해서 적을 죽입니다. 이거 활성산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이 산소가 부족하면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산소는 해독과 회복의 핵심입니다. 간, 신장 같은 이런 해독기관도 산소를 써서 독소를 분해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독소가 쌓이고 면역은 무너지게 된 원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면역도 멈추고 암 환자의 몸은 회복의 길을 잃어버리고 멈추게 됩니다. 한 번은 50대 암 환자분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 숨은 가슴 위에서만 이렇게 짧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가, 원장님, 저는 늘 답답해요. 항상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호흡을 한번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길게 내쉬는 연습. 금방 숨이 끊기고 목에서 꽉 막혔지만 자신이 그 호흡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대로 몇 주 반복하면서 조금씩 깊이, 배로 숨이 깊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을 그분도 이제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일단 몸이 가벼워졌어요. 밤에 숨이 편안해지니까 잠도 너무 잘 자요. 이 숨 하나 바꿨을 뿐인데 면역이 회복되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느낌의 변화가 아닙니다. 과학도 비슷한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암 연구 학술지 네이처 리브 캔서라고 하는 2008년 논문이죠. 이게 상당히 유명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 따르면 암세포는 저산소 환경에서 더 잘 자란다라고 하는 이 논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환경에서는 면역세포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또
17년 이 생리학 저널인 저널 오브 어플라이드 피지올로지라는 이곳에서는요, 깊고 규칙적인 호흡 훈련을 한 그룹이 NK세포 활성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호흡을 깊게 해서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 면역이 깨어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아닙니다. 산소는 내 안의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숨결의 연료입니다. 숨은 내 안의 의사들에게 보내는 신호인 거죠. 숨이 얕으면 그 의사들한테 쉬어라, 마음이 급하다라고 하는 신호가 가고, 숨이 깊으면 깨어나서 회복해라 라는 이런 신호가 가는 겁니다. 환자들이 호흡을 바꾸지 않으면 내 안의 의사들은 질식한 채 잠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호흡이 깊어지면 의사들은 다시 눈을 뜨고 면역의 일터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숨은 생명이고요, 숨은 면역입니다.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얕고 짧은 호흡, 이 호흡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회복에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숨은 어떤가요? 얕고 급한가요? 아니면 깊고 편안한가요? 단 10분 한번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면서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한번 내쉬어보세요. 이것이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숨결 속에서 내 안의 의사가 다시 깨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